이번 시간에는 개인의 성취와 절정을 의미하는 9번을 볼게요. 마이너 아르카나 피카드 9번은 하나의 주기가 완성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알려줘요. 원래 수비학에서는 1에서 9까지의 숫자만 존재했었기 때문에 9는 한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숫자죠. 그래서 웨이트 타로에서는 각 원소별로 절정의 경험을 하는 4명의 인물을 보여주고 있어요. 피카드 마지막 단계 10번과 비교하면 10은 완성 단계의 마지막 숫자로 성취와 절정이 공동체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반면에 그 이전 단계인 9번에서는 메이저 아르카나 9번 은둔자의 영향을 받아서 모두 홀로 하는 절정의 경험이나 성취로 묘사되어 있는 거죠. 가끔 메이저 아르카나 같은 숫자와 개념을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지나간 단계지만 7번에서도 메이저 7번은 전차로 성공, 성취를 의미하는데 그 이면의 그림자 측면을 마이너 아르카나에서 각 원소별로 보여준다고 하기도 해요. 또 4라는 숫자가 구조적 안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카드 4번에서 살짝 언급하기도 했었죠. 9번에서는 메이저 9번이 은둔자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4원소의 모든 영역이 9번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일단은 이 정도만 설명하고 나중에 카발라 생명나무와 연결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믿어요. 그리고 이번 9번에서도 역시 불과 공기의 카드가 비슷한 양상으로 물과 흙이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불과 공기는 양의 에너지가 넘치고 과열되어서 결국 탈진될 정도의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물과 흙은 무겁고 가라앉는 원소답게 안정과 유지를 찾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럼 각 원소별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완드 9번의 이미지와 상징 분석을 먼저 해보면 한 건장한 남자가 머리에 흰 띠를 감고 상처는 입었지만 경계하는 태세로 지팡이 하나를 양손으로 붙잡고 몸을 의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8개의 지팡이는 마치 울타리처럼 남자의 뒤쪽에 둘러세워져 있고요. 남자는 이미 많은 싸움을 겪고 부상도 입어서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타격을 입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고 남은 힘을 모아서 버텨내고 있는 상태예요.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너무 지쳤지만 만약 적이 다시 침범해 오면 다시 또 힘을 내서 끝까지 싸우고 지킬 것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머리에 붕대처럼 감은 흰색 띠는 이전에 심각한 전투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8개의 완드들이 마치 보호막처럼 남자의 뒤쪽으로 울타리 쳐져 있지만 신뢰할 수 없는지 쉽사리 경계를 풀지 못하고 있어요. 그의 눈빛과 태도는 결연하고 인내심이 넘치며 절대 지치지 않는 포스로 계속 맞서 어떤 침범에도 저항해낼 것처럼 보이죠. 웨이트도 그의 저서에서 남자의 건장한 체격을 언급하면서 강력한 적수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 손으로 지팡이를 가슴 위쪽으로 쥐고 적을 기다리는 듯한 태세는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낼 듯 무척 튼튼해 보이죠. 완드군은 실제 상담 장면에서 현재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끝까지 버티고 저항하며 자신의 영역을 지켜낼 것임을 말해줘요. 하지만 적의 침범을 경험하다 보면 지치고 예민해진 상태가 되어서 타인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접근을 쉬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과도하게 방어하는 태도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 그 점은 유의를 해야 함을 알려줘야겠네요. 그런데 완드 9번을 조금만 해석하고 분석해보면 완드 7번의 상황과 많이 연결돼요. 완드 7번에서는 자신의 위치를 침범해오는 무리들의 도전에 맞서 방어하고 자신의 영역을 지켜내는 것이었다면 완드 9에서는 그런 도전들이 누적되고 시간이 흐른 뒤 마지막 고비의 단계인 거죠. 전투가 길어지고 체력과 자원이 소모되었지만 최종까지 버텨야 하는 순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완드 9의 인물 뒤에 세워진 나무 지팡이들은 완드 7에서 주인공을 공격하고 도전해 오던 지팡이들과는 달리 방어벽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웨이트는 이것을 팔리세이드와 같다고 표현했어요. 팔리세이드는 주로 나무나 철제 말뚝으로 만든 방어벽 또는 울타리를 의미하며 원래 중세 유럽에서 성곽 주변에 설치한 방어 구조물을 뜻해요. 완드의 여정에서 싸우는 장면은 소규모 분열이나 내란 정도로 묘사되죠. 총 3번에 걸쳐 등장하는데 완드 5와 완드 7 그리고 완드 9예요. 완드 5에서는 여러 입장과 의견이 부딪히고 혼란이 일어나는 시기였고 완드 6에서 그 분열을 다시 통합하고 승리를 거둔 주인공이 있었다면 완드 7에서 자신의 그런 돋보이는 입지에 도전하고 공격하는 무리들에 맞서 방어를 했어요. 완드 8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완드 9에서는 그 모든 도전들을 물리치고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끝까지 버티고 인내해야 하는 마지막 관문에 다다른 구조가 되는 거죠. 만약 완드 5, 7, 9의 순서로 실제 카드 배열이 나왔다면 충돌, 방어, 인내의 전개가 되는 거예요. 초기에 갈등이 커지면서 입장과 입지 방어에 몰두하게 되고 갈수록 장기전 모드로 돌입해서 지구력과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단계까지 다다르게 되는 거죠. 뒷 배경으로 나지막한 언덕이 있는 푸른 산들이 보여요. 더 이상의 상황을 악화시킬 요소는 보이지 않죠. 오히려 희망적이기까지 한 푸른 언덕이에요. 이 카드만으로는 성공적인 결과를 예측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버티는 해석이 줄을 이뤄요. 하지만 불의 카드이고 카드 속의 주인공의 투지를 본다면 어떤 힘든 상황이나 위기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완드 9는 끝까지 버티는 자의 의지를 표명하는 카드예요. 마지막까지 견디는 한계 속의 결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현재 상황에 나왔을 때를 볼게요. 일상이나 직장에서 연이은 시련이 있었고 에너지가 많이 고갈되고 소진되고 피로한 상태이지만 조금만 더 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태예요. 사정이 어려워 문을 닫고 싶지만 지금까지 구축해온 인프라와 쌓아온 인맥, 거래처, 직원들의 노력 등을 믿고 마지막까지 버티는 소규모 사업체 또는 자영업자에게서 자주 등장해요.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고 1년 정도 지난 시점부터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정말 많이 등장한 카드였어요. 이때만큼 이 카드를 많이 만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취업에서 완드 9가 현재 상황으로 나왔다면 낙방의 고배를 여러 번 마셨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행정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이전에 몇 번 고배를 마시고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 중인 거죠. 마지막 관문이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목적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알려주는 것이 좋겠네요. 그리고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지구력과 능력이 있음도요. 관계에 있어서도 힘들지만 어떤 끝이 있다면 거기까지는 힘들게 끌고 가는 상황이에요. 사이가 좋지 않고 다툼이 많지만 계약 기간까지는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든지 연예인의 경우는 소속사와 갈등이 심하지만 위약금과 같은 문제도 있으니 계약 만료까지는 버티고 인내하는 상황에서 완드 9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든 관계이든 지금이 마지막 고비로 인내의 시간임을 알려주고 있는 카드예요. 이 시기를 어떻게 버티느냐에 따라 자신이 지금까지 노력해서 이루어 온 것들을 지켜내느냐 잃느냐가 결정돼요. 불의 에너지를 가졌고 카드에서도 건장함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켜내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내담자에게 알려줘야겠네요. 문제점이나 방해물로는 이미 많은 관문을 겪어 체력적,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가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느끼는 거죠. 계속 인내하며 버티기만 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 하면 결국은 스스로 무너져 버릴 수 있음을 조언해 줄 필요가 있겠죠. 지나치게 방어적이고 경계하는 태도는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또 인간관계에서는 고립이나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상대가 다가올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조언으로는 체력과 에너지 분배, 관리를 잘 해야겠죠. 투쟁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기 위해서는 휴식과 재정비의 시간 확보가 필요해요. 무작정 버티면 결국은 번아웃 등과 같은 상태가 온다라는 것을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의지할 수 있거나 신뢰할 수 있는 곳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면 국가의 보조금 또는 대출을 위한 보증 등을 문의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결과 자리에 나왔다면 힘들지만 끝까지 버텨낼 것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거나 문을 닫는 등의 극단적인 결과는 피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노력이 근원이 되고 힘이 되어서 지켜줄 수 있고 그 고비가 마지막 관문이 될 수 있어요. 버텨낸다고 해서 물질적 보상이 반드시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완드는 불의 원소이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고 성취해내고 주위의 안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지 돈이 목표는 아니에요. 돈은 영예가 있으면 같이 따라오는 곳으로 인식하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이 카드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거나 신뢰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친하게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특히 썸을 타고 있거나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을 때 고백을 하면 상대가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상대는 일에서 또는 관계에서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았고 지치고 피곤함이 극한의 상태에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이성의 고백에 마음을 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완드 9가 결과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강한 인내심을 발휘해야 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목표한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엄청난 정신력과 인내심과 노력을 풀 가동해야 하는 거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하지만 9번 단계이므로 10번이 마지막이니까 목표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끝까지 버텨내고 그럴 수 있는 지구력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내담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죠. 완성 직전의 긴장감과 부담은 충분히 즐길 가치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도 좋아요. 다른 카드와의 조합을 보면 완드 9 다음에 메이저 아르카나 12번에 매달린 남자가 나오게 되면 고된 인내 뒤에 잠시 멈춤이나 휴지기 국면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버텨온 힘이 크겠지만 더 나아가기 전에 방향을 다시 살펴보거나 시야를 전환하는 시점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완드 9 다음에 펜타클 5가 오면 버티고 인내하고 힘들었지만 결국은 실패로 끝나는 결과이고 금전적으로는 손실을 보겠죠. 건강에 있어서는 번아웃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결과예요. 완드 9 다음에 데스가 나온다면 이제는 더 이상 버티는 것이 의미 없고 결단을 내릴 시점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의 이 상태는 끝내야 하거나 구조적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예요. 만약 검텐이 온다 하더라도 상황은 비슷해요. 지금까지 버텨온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든 강제 종결이 될 거라는 거예요. 두 경우 모두 이 끝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지나친 좌절보다는 극단의 절망 뒤에 회복과 재생의 가능성을 꼭 언급해 줘야 돼요. 반면 완드 9 다음에 완드 6이 온다면 오랫동안 고생해 왔는데 그 결실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결실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에게 이 조합이 시험 보기 4개월 전쯤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만약 다음에 펜타클 9가 온다면 자신의 분야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다음은 일명 불면증 카드라고 불리는 검9를 볼게요. 이미지와 상징 분석을 먼저 해보면 칠흑같이 어두운 배경에 9개의 칼이 공중에 가로로 놓여 있고 그 아래 한 여인이 침상에 앉아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있어요. 울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 마음의 고통 때문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있죠. 웨이트는 이 장면에서 그녀에게 지금까지 향했던 슬픔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극한 고통, 황폐함의 감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냈어요. 점술적 의미로도 죽음, 실패, 유산, 지연, 기만, 실망, 낙담 등의 세상의 갖은 비통함과 관련된 단어는 모두 다 갖다 놓은 듯해요. 한 가지 먼저 짚고 지나갈 부분은 여인의 머리색인데 웨이트 타로의 대부분 버전에서 머리색은 그냥 연한 갈색이에요. 그런데 재채색이 이루어진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만 여인의 머리를 흰색으로 표현했어요. 사실 유니버셜 웨이트 버전이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머리가 흰색인 경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네요. 노인이 아닌데 머리를 흰색으로 그려놓았다라는 것은 젊은 여인의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릴 만큼 고통이나 슬픔이 극심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9개의 검이 어둠을 배경으로 수평으로 걸려있는 모습인데요. 세상의 모든 상처를 다 표현한 것 같아요. 마음속에 날카로운 생각, 무거운 두려움, 잠재적 위협이 언제나 머리 위에 드리워진 듯한 느낌을 줘요. 칼의 손잡이가 등 뒤에 있는 것은 정신적 영역의 두려움, 부담이 항상 뒤에서 날아들 듯 도사리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요. 그중 아래 3개의 검은 그녀의 머리, 얼굴, 가슴을 관통하고 있는 검3에 비유하곤 하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상처를 준 것은 검3뿐이지만 주인공은 검9 모두가 자신을 찌른 것처럼 고통을 과장되게 느끼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 외에 검 6개는 자신의 사고가 만들어낸 생각의 감옥인 거죠. 마치 검팔에서처럼요. 침상에 베개가 놓여 있지만 여인은 베개 위에 머리를 대고 눕지 못하고 앉아 있어요. 아마도 방금 잠에서 깼거나 잠들 수조차 없는 밤일 수 있어요.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의 상황에 있다는 것이 자명해 보이죠. 침상은 나무로 만들어진 듯한데 그 새겨진 조각을 보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칼로 공격하고 있는 전투의 장면이에요. 누군가에게서 상처를 받았거나 누군가를 그렇게 칼로 찔러 죽인 것이죠. 이것이 침상의 밑단 부분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그 사건이 이 사람에게는 베개에 머리를 대고 그 위에 누울 수도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인공의 머릿속 또는 내면에 무의식 깊숙이 각인되어서 휴식의 공간이 되어야 할 침상이 괴로움의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면에서 검구는 상당히 자기 파괴적 사고를 말하고 있고 트라우마, 후회, 죄책감 등을 대표하는 카드로 시간이 그곳에 멈춰져 있고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인공의 다리를 덮고 있는 이불의 장식이 꽤 많은 상징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장미 문양과 별자리의 행성 문양이 퀼트처럼 교차되어 있는 이불이에요. 장미는 순수한 열정이나 사랑 등의 의미를 가지죠. 무엇인가에 엄청난 열정과 사랑을 내면에 가지고 있었는데 실현되지 못한 거죠. 12별자리와 일부 행성 기호들이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한밤중에 너무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자신을 우주 삼라만상 속의 작은 일부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점선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런 감정을 느낀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또 점선은 완성된 선이 아니죠. 그래서 뚝뚝 끊겨져 있다라는 것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순환되어 흘러간다기보다는 때때로 끊겨서 특히 후회되고 자책하고 고통스러운 부분에 머물러 자신의 고통을 증폭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리를 덮고 있는 이불이 실제보다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당분간은 그것을 걷고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문양이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마음속 고통이 지속되면서 그런 황폐함, 낙담, 실망, 슬픔, 후회 등의 감정들이 교차되고 순환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극한 감정들을 느낀다라는 것은 그만큼 열정과 애정을 쏟아부은 대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어떤 것에 대한 사랑과 열망이 강했다면 그만큼 후회나 자책이나 죄책감도 클 테니까요. 너무나 잘하고 싶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꽃을 피우지 못하고 황폐함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못 이룬 것에 대한 고통도 큰 것이고요. 배경이 상당히 어두워요. 이것은 외부와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하고 깜깜한 데 가면 보이지 않아서 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숫자 9의 카드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숫자 10에서 끝나는 여정인데 완결 직전에 극한 경험을 하는 것이고 내면의 어둠과 마주하고 있으며 고통을 직면하고 상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죠. 바로 다음 카드가 검 10이고 완결이니까요.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 영적 위기를 말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현재 상황으로 검 9가 나왔다면 과도한 불안, 걱정, 자책감 등의 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카드가 나오는 내담자는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도 많죠. 일시적 우울감, 불면증 등으로 감정이나 생각을 몸에서 소화해내지 못하는 지경임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담자에게 매우 불리하고 안 좋은 상황이지만 어떤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실제보다 과도하게 안 좋게 받아들이고는 있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담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을 찾고 현실을 과장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겠네요. 직장에서 구설수에 대한 대응의 예인데 누군가가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는 두려운 생각에 불면의 밤을 보냈지만 실제로는 생각했던 것만큼 안 좋은 상황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내담자가 실제 상황보다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부풀려 해석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점이나 방해물로는 과도한 불안, 걱정, 자책감 등이 만들어내는 부정적 시나리오나 비관적 사고 등이 현실을 왜곡시키고 실제보다 더 나쁘게 인식하게 만들어서 과민 반응을 하게 할 수 있어요. 상황을 실제보다 더 과장되게 받아들여 받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문제인 것이죠. 감정적 피로감이나 수면 장애는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마음속 큰 고통은 주변과 자신을 고립시켜 심리적으로 더 불안하고 외롭게 만들 수도 있고요. 조언으로는 내담자의 걱정이나 두려움이 실제 상황과 얼마나 일치한지 점검이 필요해요.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시나리오를 썼지만 생각보다 과장된 것일 수 있어요.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도 좋아요. 일기, 전문가와의 상담, 기도, 명상, 그림 그리기, 운동 등의 불필요하게 과다한 걱정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런 걱정을 할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혹시 후회나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스스로를 용서하고 과거를 놓아주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또 상대에 대해서도 소송 등으로 처벌받게 할 수 없다면 자신을 위해서 계속 마음에 담아두기보다는 용서라는 편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 깨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대의 행동이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결과 자리에 검구가 나왔다면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변화 없이 그대로 간다면 극심한 후회와 고통이 따를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전에 어떤 선택을 했다면 왜 그랬지라며 스스로를 책망하고 후회 속에 갇혀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계속 실패만 하는 사람이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몇 년째 그동안 모아둔 돈을 다 잃어가는데도 포기를 못하고 있다가 정말 스스로 한계를 느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느낄 때 검9가 나와요. 현재 상황이든 결과 자리든 어디에서건 뽑을 때마다 매번 검9가 등장했었는데 이분은 결과 자리에 검10도 자주 나왔어요. 주식을 그만둔 후에야 검9와 검10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전업 투자자를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찾아 나섰는데 그때부터 펜타클 페이지, 컵 페이지나 에이스 카드가 자주 등장했어요. 주식 투자를 할 운명이 아닌 거죠. 저의 지인인데 지금도 종종 이때의 얘기를 합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자신의 길이 아닌 방향으로 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데일리 타로를 지속적으로 받으려 보세요.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을 때 검9와 검10이 잘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카드가 결과로 나오면 결국 후회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반드시 겪어야 할 고통이라면 겪어내겠지만 그래도 선택을 바꿔서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겠죠. 물질적 분야에서건 관계에서건 다른 선택에 대한 스프레드를 봤을 때 그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온다면 굳이 검구의 방향으로 갈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내담자에게 잘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겠네요. 한계를 향해서 내달리는 불과 공기의 카드를 지나서 안정기로 접어드는 물과 흙의 카드로 넘어갈게요. 흔히 wish card, 한국어로는 소원 카드 또는 소원 성취 카드라고 불리는 컵 9를 볼게요. 이미지와 상징 분석을 먼저 해보면 한 남성이 팔짱을 낀 채로 나무 의자에 앉아서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뒤에 컵이 9개가 둥근 아치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고 그 단상 밑으로는 푸른 천이 장막처럼 드리워져 있어요. 웨이트는 주인공을 goodly personage라고 칭했는데 personage는 단순한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분야에서 유명하거나 저명한 인물이라는 뜻으로 goodly personage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유명인사, 저명인사, 성공한 기업가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웨이트 78장 카드 중 주인공 인물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personage라는 단어를 총 3번 사용하는데 완드 3의 대상인을 컵 9의 인물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펜타클 10에서 할아버지를 지칭할 때이죠. 그런데 완드 3에서나 펜타클 10의 인물들은 모두 격자무늬 패턴이 같이 나와서 이 인물들이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제도와 규범이 존재하는 조직을 이끌거나 그 체제 안에서 중요 인물임을 강조했는데 유일하게 컵 9에는 격자무늬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컵 9의 주인공은 어떤 규범과 체제가 존재하는 조직 안의 중요 인물이라기보다는 홀로 개인적으로 자수성가한 인물임을 유추할 수 있어요. 숫자 9에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컵 9는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의미하는 대표적 카드로 주인공이 마음껏 잔치를 벌이고 와인을 풍부하게 제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컵들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와인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 인물의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주인공이 팔을 교차하고 있는 자세나 얼굴 표정에서 충분히 자기 만족과 자신이 이루고 성취한 것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죠. 자긍심이 보이기도 하고 혹자는 자만심이나 오만함이라고까지 했어요. 웨이트는 컵 9의 점술적 의미가 정방향으로 조화, 행복, 신체적 안녕, 승리, 성공, 유리한 점, 만족이라고 모두 긍정적 의미를 강조했는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The picture offers the material side only.
but there are other aspects라고 이 그림은 물질적 면만을 제공할 뿐 다른 요소들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해석하면 분명 물질적 측면에서는 성공과 성취를 이뤘지만 그것은 오직 물질적 측면만이고 컵구 카드가 가지는 그림자 측면이나 숨겨진 면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배부르게 먹고 마시며 와인도 풍부하고 전반적으로 부와 물질적 만족이 강조되어 있어서 물질적 풍요와 감각적 향유만이 중심인 듯 보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 측면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림 속 인물의 물질적 만족 이외의 감정적 만족, 욕망의 균형, 내면의 충만감, 지속 가능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의 만족감까지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물질적 만족 이면에 무엇인가가 부족함을 말하고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감정적, 내면적, 영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웨이트의 설명은 한편으론 컵은 물이고 감정적 영역을 말하는 원소이고 그래서 감정 영역에서의 만족이 아니냐라는 점에서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컵 9의 주인공이 느끼는 만족감은 감정적 만족이긴 하지만 그것은 물질적 풍요와 부유함이 이 사람의 목표였고 그것을 달성한 자수성가한 사람이 느끼는 만족감 같은 것이라고요. 그런 성취나 성공을 위해서 희생되었던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현대 댁에서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모여서 웃는 모습으로 식사를 하고 있지만 각자의 눈빛은 공허하고 다른 곳을 향하고 있고 주인공과 눈을 맞추는 것은 오직 강아지뿐인 댁이 컵 9의 이런 측면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컵 9가 물질적 성공과 성취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가장 잘 뒷받침해 주는 것이 주인공의 표정이나 외모이기도 하지만 타로에서 물질적 풍요로움과 번영을 의미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포도죠. 여기서는 포도주로 등장해요. 더구나 물질적 풍요로움을 주인공만 누릴 뿐만 아니라 성대하게 파티를 열어서 주위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며 나누는 풍요로움의 극치를 의미하고 있어요. 포도주가 놓인 아치형의 카운터는 단상의 높이가 좀 높아요. 그리고 푸른 장막천이 웨이트가 강조하는 완벽한 구조 아치 형태로 둘러져 있죠. 그래서 밖에서 본다면 주인공의 모습이 보이지 않겠죠. 감정적 영역이 보호된 사적인 공간, 외부 영향이 완벽히 차단된 안정된 공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구조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진실 또는 외부와의 차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파란색은 영혼의 안정을 뜻하지만 이 커튼은 자기만의 세계를 감춘 울타리로 내 진짜 마음은 보여주지 않는다는 감정적 거리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혼자만이 자신의 성공과 지위를 만끽하고 있다고 탐욕스러운 인물로 표현되는 현대 댁의 컵 9도 있어요. 푸른 장막과 대비되는 주인공의 모자는 유난히 밝은 붉은색인데요. 생명력, 열정, 욕망의 잔여감을 상징할 수 있어요. 이미 많은 성취를 이뤘고 만족감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욕망이 완전히 잠식되지 않은 상태를 보여줘요. 감정적으로 완전한 평화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뉘앙스이죠. 주인공이 앉아있는 의자가 나무 의자예요. 이것은 나무는 땅과 자연에 뿌리를 두고 자라는 소재로 단단한 기반을 상징하고 감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안정된 지지 기반을 뜻하기도 하지만 화려한 소재가 아닌 덜 꾸민 소박한 진실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귀족이나 왕족들이 주로 앉았던 석조 의자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신분이나 지위가 높지는 않지만 귀족이나 왕족이 아닌 상인으로서 자신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카드를 소원 성취 카드라고 하고 물질적 만족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평안하고 혼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만족을 보여주는 카드라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컵9는 감정적 영역에서 느끼는 만족이므로 실제로 물질적 성취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어요. 사람마다 자신이 만족하는 기대치가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1억이 아주 큰 돈이고 평생 현금으로 만지지도 못할 돈으로 여길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 달 월급조차 안 되는 돈일 수 있으니까요. 현재 상황에 대한 질문에 컵9가 등장했다면 일에서건 관계에서건 현재 만족감이 크고 안정된 상태예요. 원하던 것이 이루어짐에 대한 충만을 느낄 때 등장하고요. 그에 대한 기대나 설레임 등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기대하고 원했던 물질적 성취를 이루어냈고 아직 아니라면 곧 이룰 것을 알려주는 카드예요. 그런데 그 만족감의 기준은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주관적, 내면적 기준에 따른 만족일 거예요. 감정의 컵카드니까요. 다른 사람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 규모나 조건이더라도 내담자에게는 충분한 대만족이고 소원하던 바를 성취한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관계에서는 타인의 기분보다는 자신의 기준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풍요로움을 타인에게 베풀 줄 아는 인물이지만 감정적 만족감이라는 측면에서는 본인의 기준이 확실한 사람인 거죠. 문제점이나 방해물은 지금까지 성공하고 성취해 왔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에만 머무르려 할 수 있어요. 변화에 저항하고 더 이상 새로운 목표를 위해 도전하지 않거나 지금 상황에 만족하고 안주하려는 마음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약해지는 거죠. 성취나 성공에 대한 자만심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진 것에 지나치게 만족하고 쾌락이나 과소비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조언으로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상의 기쁨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의 내면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감정적 균형, 내면적 안정감, 관계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는지 살펴야겠고요. 먹고 마시며 주변에 베풀고 파티를 여는 것은 좋으나 과소비로 인해 탕진이나 쾌락에 몰입해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심해야겠네요. 결과 자리에 컵9가 나왔다면 소원 성취의 카드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호네요. 마음속으로 바라던 것이 이루어질 조짐이 강해요. 그동안 고민이나 갈망이 해소되고 감정적으로 성취감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결과 자리에 나왔다면 물질적 안정이 감정적으로 충만함과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겠죠. 투자나 직업적으로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는 결과로도 나와요. 투자에서 만족감은 개인의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내담자 본인의 기준은 충족시킬 수 있어요. 직업적으로는 승진, 상금, 대외적 공로 인정 등이 해당할 수 있고요. 컵의 영역이므로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의 성취, 연인 관계에서 원하는 만큼 감정 교류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좋은 결말을 암시하는 카드예요. 물론 타인이 보기에는 그만한 성공에 그렇게 큰 만족감을 느끼냐고 그만한 연봉에 만족감을 느끼냐고 다그칠 수 있지만 본인이 만족하고 불만이 없는 상태예요. 자신의 기준에는 충분히 행복감을 느낄 만큼 만족하고 산다는 것이죠. 펜타클 9로 넘어가서요. 이미지와 상징 분석을 해볼게요. 화려한 황금빛 로브를 입은 여인이 포도덩쿨 앞에 서 있는데 뒤로는 비옥한 영지와 장원 그리고 성이 보여요. 여인은 왼손에 조련용 장갑을 끼고 손목에 눈 덮개를 씌운 새를 올려놓고 있고요. 오른손은 포도 덩쿨에 주렁주렁 매달린 펜타클 위에 가볍게 손을 올리고 있죠. 딱 봐도 우아한 신분 높은 여성이 자신의 장원에서 여유롭게 맹금류를 조련시키는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펜타클 9에서는
동물이 두 종류가 나와요. 어쩌면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지만 여인이 조련시키고 있는 맹금류의 매가 있고요. 발 아래 조그맣게 달팽이가 있어요. 지금까지 인물이 등장하는 카드에서 동물들은 모두 주인공의 또 다른 자아를 나타낸다는 것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서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 하나씩 볼게요. 여인이 맹금류로 보이는 새를 조련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의 신분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중세시대 귀족들 취미생활의 하나였다라고 여러 문헌이 전하고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매의 머리에 후드를 씌워놨어요. 이것은 매를 진정시키고 눈을 감게 해서 안정시키는 도구이죠. 이 후드의 상징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통제와 집중을 의미해요. 새가 주변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게 외부 유혹이나 동요로부터 새를 보호하고 집중을 유지시키는 도구인 거죠. 이것은 이 여인이 내면을 다스릴 줄 아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드를 벗기면 충분히 날아갈 수 있지만 아직 그러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여인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언제든 그래야 하는 시기가 오면 잠재된 힘과 권력, 가능성, 능력 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물질적 풍요나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힘에 집착하거나 과시하지 않는 겸손함과 균형 잡힌 태도를 상징한다고도 보는 거죠. 달팽이에 대한 상징으로 넘어갈게요. 하단에 작은 눈에 띄지 않는 달팽이는 사실 매우 중요한 디테일이고 흙 원소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달팽이는 느리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내 성취를 이루는 인내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달팽이는 느리지만 끝까지 확실하게 완성에 도달하는 인물을 대변해요. 성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죠. 그래서 만약 자수성가형 인물을 표현한다면 현재의 성공과 안정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지금의 성취를 위해서 노력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자신의 집을 등에 짊어지고 다닌다는 점에서 완결된 자립형 인물을 상징하기도 해요. 또 특이한 점이라고나 할까요? 자웅동체예요. 물론 번식을 할 때는 다른 개체와 정자 교환을 한다고는 해요. 그래도 누군가에게 의지할 필요 없는 자주적 존재임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의 독립적 성향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인이 입고 있는 우아한 로브 역시 그녀가 어떤 인물임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옷의 무늬는 꽃무늬인 것처럼 보이지만 금성을 상징하는 기호로 보통 받아들여요. 메이저 여황제 카드에서는 여황제가 앉아있는 의자 밑쪽으로 하트형 모양 안에 금성의 표식이 있죠. 여황제에 해당하는 마이너 아르카나의 펜타클 9번에서는 살짝 변형된 금성 기호를 옷의 무늬로 그려놓았어요. 금성은 아름다움과 풍요로움, 쾌락, 예술적 감각 등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펜타클 9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즐기고 향유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경으로는 비옥한 여인의 영지가 보이고 배경 양쪽에 푸른 잎이 무성한 나무들은 이곳이 얼마나 비옥한 곳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배경 오른쪽에 보이는 작게 보이는 성도 여인이 기거하는 곳으로 그녀의 사회적 신분이 높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펜스 안쪽으로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포도 덩굴과 역시 주렁주렁 열린 펜타클들은 풍요로움과 번영을 상징하고 있어요. 펜타클 7번에서와는 달리 수확 가능한 펜타클인 것이죠. 그리고 포도 덩굴 뒤로 나무로 된 펜스가 살짝 보이는데 주인공은 자신의 영역과 경계를 확립한 삶을 누리고 있고 스스로 통제 가능한 삶의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상담 장면에서 펜타클 9는 물질적 풍요와 성취, 보상 등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겠죠.
그리고 더불어 단순한 금전적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 시기에 도달했음을 알려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화려한 싱글로 자주 읽히고요. 가족이 있더라도 충분히 혼자만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삶의 여력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해요. 가장 이상적인 자아상, 자신의 삶을 스스로 구축한 사람이고 물질적 풍요나 감정적 여유를 모두 갖춘 상태로 이성이나 배우자가 없이도 혼자서도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도 홀로 만족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자립과 독립의 상징이면서 고급스러운 취향을 가지고 있고 자기 돌봄이 가능한 인물이기도 하죠. 숫자 9번이 홀로 이루는 완성과 결실의 단계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룰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물질적 안정과 자립을 의미하고 숫자 9가 은둔자와 연결되어서 혼자서도 자신의 삶을 잘 꾸리는 의미도 있어요. 현재 상황으로는 내담자가 현재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매우 안정된 상태예요. 만약 금수저 출신이 아니라면 적어도 자신의 분야에서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성취를 이룬 물질적 걱정이 전혀 없는 풍족한 상황인 거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 없이 충분히 혼자서도 자립된 삶이 가능하고요.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현재 상황으로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결혼이나 연애를 꿈꾸기보다 혼자인 상태, 솔로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에게 자주 등장해요. 자신의 취미생활을 즐기고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며 자신만을 돌보는 그런 인물들요. 화려한 싱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딱히 연인이 없어도 외롭지 않고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문제점이나 방해물로는 아무래도 흙의 원소이고 9번도 안정기에 접어든 숫자라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도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지속하려고만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유연성이 떨어져서 발전이나 새로운 변화에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혼자서 하는 것을 좋아해서 지나치면 독단적일 수 있고요. 고립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관계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좋은 것을 혼자만 누리려고 하면 상대에게 거리감을 줄 수 있겠죠. 조언으로는 외부에 의존하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에요. 본인의 힘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겠죠. 펜타클 9의 여인처럼요. 이미 성취를 했다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여유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것과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시간적, 금전적 여유를 허락하는 것이 필요해요.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휴식 시간이나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도 필요하다는 조언을 할 수 있겠네요. 또 한 가지 조언은 이 자립은 독선이나 고립이 아니라 균형을 동반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필요할 땐 도움을 구하고 관계의 흐름을 유연히 유지하면서 변화의 바람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결과 자리에 펜타클 9가 나왔을 때를 볼게요.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도 충분히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펜타클이므로 물질적이거나 현실적 보상을 말하자면 그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나 전문성을 갖추게 될 때도 등장해요. 예전에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이셨는데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대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한대요. 그런데 시험에 몇 번 낙방을 하셔서 아직 실현을 못하고 계시는데 자신이 이 자격증만 있으면 정말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데 꼭 공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험을 볼 때면 급한 일이 생겨서 시험을 못 본다는 등 매번 낙방을 하셨다고 해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볼 건데 붙겠냐고 물어보셨는데 펜타클 9가 결과 자리에 나오더라고요. 합격이 되셨겠죠. 혼자서 일을 할 때도 자주 등장하는 카드예요. 예전에 보험 설계사 분께서 대기업 보험회사 소속이셨는데
이제 경력도 오래되고 자신의 단골들이 많아서 혼자서 대리점처럼 독립해 나오고 싶은데 잘하는 결정인지 물어보러 오셨어요. 결과 자리에 펜타클 9가 나왔어요. 2년 정도 후에 자제분 여자친구 문제로 다시 오셨는데 독립하고 나서 매출이 2배가 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도 회사에 매여 있을 때보다 훨씬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더 좋다고요. 펜타클 9에 딱 맞는 결과인 거죠. 이렇듯 혼자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그 성공을 만끽하는 분들께 등장하는 카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펜타클은 우리의 신체를 상징하기도 하므로 건강과 관련된 질문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마이너 아르카나 9번 단계를 마치고요. 이제 핍카드 마지막 10번만이 남았네요. 그 다음은 드디어 메이저 아르카나로 갈 수 있겠고요. 그럼 10번에서 다시 뵈어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